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녹화방송입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또 저녁에는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과 예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만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는 그동안 쉼없이 달려왔다. 1년 가까이 쉼없이 달려왔다. 이제 조금 숨을 돌리고 추스르는 시간, 다시 말해서 좀 성찰하고 또 다지면서 앞으로 그림을 그려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흔히들 정치인은 스피치, 입을 보지 말고 바디랭귀지, 발걸음과 행동을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직 사퇴를 천명하는 기자회견장에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한동훈 대표가 메고 나온 넥타이였습니다. 그 넥타이는 두 가지 의미에서 세간의 궁금증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첫째, 그 넥타이는 국민의힘의 당 색깔인 빨간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주당의 색깔이 파란색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와인색이라고 그러죠. 퍼플이라고 그러나요? 그 색깔. 짙은 보라색도 아니고 하여튼 그걸 와인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보면 그 색깔은 제왕의 색깔입니다. 그 색깔은 예전에 로마의 황제들만 입었던 자포라고 그러죠. 자주색입니다. 근데 그 넥타이는 한동훈 대표가 2022년 5월 17일 파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서 취임하던 날 맸던 넥타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판에 그전에는 검사였고 이제 법무장관이 되면 사실 정치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정치 영역에 들어왔던 법무부 장관 취임식 날 맸던 그 넥타이. 이제 1년 한 반년 가까운 당 대표 생활, 또 1년 채 안 되는 정당 생활을 갖다가 일단 한번 점을 찍고 일단 중간기에 들어가면서 바로 그 넥타이를 맸습니다. 첫째 관심이죠. 둘째 관심은 그 넥타이는 그냥 민자 무늬 넥타이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용비어천가 한글로 훈민정음의 용비어천가 그 문양을 갖다가 이렇게 음각 형태로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그 용비어천가 저도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열심히 외우고 배웠습니다만은 용비어천가 처음 이렇게 시작되죠. 이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갖다가 만들고 석보상절 용비어천가 제일 먼저 만듭니다.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등을 지으면서 한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해동 육령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세 고티오코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샤 내일어 발아래 가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 좋고 열매가 충실하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아니 마르고 내를 이루어 결국 바다에 간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용비어천가 전체를 배우지 않았지만 중요한 대목들을 갖다 국어 시간에 참 선생님한테 때로는 회초리 맞아가면서 열심히 외우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 내용의 요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 세종의 그 할아버지가 되죠. 태조 이성계가 건국하기에 앞서서 그 후에 목익도환 4대조 조상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고 고충스럽고 힘들었던가. 그러나 결국 나의 할아버지인 이성계는
그 4대조의 그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결국 나라를 이루었다. 뭐 그 취지입니다. 그 뭐 내용 보면 이런 것도 나오죠. 뭐 왜 이자춘인가요? 그 이성계의 아버지가 뭐 도망갈 때 보면은 앞에 큰 강이 가로막아서 도망갈 수 없네라고 생각했는데 뭐 거북인지 뭐 물고기가 떠올라서 뭐 그걸 갖다 이렇게 딛고 올라왔다. 어떻게 보면 약간 신화적이고 설화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갖다가 결론은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결국 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덕에 나라를 세웠고 또 우리 아버지 이방원이 그 중간에 그 어려운 가운데 간신들을 갖다 척결하고 나라를 안정스럽게 해서 결국 내가 훈민정음을 창제할 수 있는 나라 말씀이 뒷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했노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와 같은 문양의 넥타이를 맸다는 것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정치적 센스는 대단히 뛰어나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에 한동훈 대표도 자기 성찰의 시간, 자기 다지기의 시간을 가지면서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점검을 해봐야 될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법무장관 시절에 이른바 김의겸과 대판 붙음으로써 국민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 국회 본회의 때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서 야당 의원들이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억지를 쓸 때 그야말로 주워 박듯이 그런 부분들에서 국민들은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 조건은 되지 않죠. 정치인은 흔히 후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얼굴이 두텁고 자기 심중에 마음을 갖다가 쉽게 드러내지 않는 또 그러한 내공도 필요합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라는 것은 결국 사람 장사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12월 14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표결에서 찬성표가 25표 이상만 나오고 30표만 나왔으면 절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친윤들이 한동훈 대표를 갖다 몰아내기 위해서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호 최고위원 흔들지 못했을 겁니다. 또 장동혁 최고위원도 진종호 최고위원도 예를 들어서 찬성표가 30표가 넘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감히 한동훈 대표 등에다가 칼을 꽂겠습니까? 그러나 12표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1표가 물론 기권 내지 무효표, 그것도 뭐 심정적으로는 찬성표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그 정도 의사표시 갖고는 확실한 자리매김을 못하지요. 그렇게 된 데는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친한계라고 일컬어지는 22명, 23명 의원들에 대해서 보다 깊이 충성을 끌어내지 못했다는 측면도 본인 스스로 앞으로 내가 뭐 정치를 안 할 거라면은 대충 반성만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 개업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이미 기호지세, 이른바 말 등 위에 호랑이 등에 탔습니다. 이제 본인이 원턴 원치 않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또 주변에 스피커라는 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라던가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이 이른바 양포 투 스피커로서 엄청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너무 공격적이다 보니까 상대방들로 하여금 때로는 반발심, 저항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던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또 보면 한동훈 대표
시간은 어차피 가기 마련입니다. 국회 여의도 뭐 예전에 우리 이런 거 있었죠. 국방부 시계 거꾸로 매달아 놔도 간다 하는 식으로 여의도 시계 거꾸로 매달아 놓고 헌법재판소 시계 거꾸로 매달아 놔도 시간은 가기 마련입니다. 당장 이번 달 12월 27일 첫 번째 헌법재판소 준비 기일이 있습니다. 23일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당장 이제 2차, 검찰은 2차 소환 통보를 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연말이 가기 전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보다는 먼저 검찰청사에 나올 가능성이 제법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검찰 수사는 검찰 수사대로 이루어지면서 국민들은 많이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내년 4월에 2명의 또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게 돼 있죠. 물론 3명, 지금 공석인 3명은 조만간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될 겁니다. 그건 국회 몫이기 때문에 야당 2명, 여당 1명, 3명을 갖다가 이제 추천해서 이제 인사청문 곧 있게 됩니다. 인사청문 거치고 아마 이번 이 3사람은 바로 국회에서 바로 통과될 겁니다. 그리고 정부로 이송하면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로 결재하면 바로 임명됩니다. 곧 당장 내년 4월까지는 9명 풀로 정원을 충족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심판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권력자인 이재명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법원이 됐던 헌법재판소가 됐던 검찰이 됐던 경찰이 됐던 그 누구도 다 이재명 눈치 보기에 급급하죠. 자, 이런 분위기가 내년 1월, 2월, 3월까지 진행될 겁니다. 그때까지 한 100일 동안 한동훈 대표는 굳이 지금 나설 필요 없습니다. 곧 보면 국민의힘도 이제 비대위원장 선출하게 될 것이고 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좀 추슬리면서 마음의 준비. 왜? 너무 깊이 한동훈 대표는 너무나 깊이 이른바 건전 보수, 건강한 보수, 중도 보수에 깊은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뿌리가 깊고 때로는 셈이 깊습니다. 다만 여의도 문법에 익숙치 못했던 그 후과를 갖다가 이번에 단단히 치르게 된 거죠. 본인은 지난해 연말 비대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여의도 문법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 문법으로 한번 정치를 풀어보겠다고 도전했습니다만 일단 1차 좌절했습니다. 한 번 좌절로 끝난 건 아니죠. 자, 오늘은 정치인은 입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한동훈 대표가 어제 퇴임식장에 메고 나온 넥타이의 의미를 설명해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